안녕하십니까. 러셀 대구 수학 강사 주동원입니다. 네, 오늘 고1 썸머스쿨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썸머스쿨이 이제 여름방학이죠. 이제 여름방학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 내신 공부라든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칙이라고 하죠.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면서 좀 놓쳤던, 좀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수학적 피지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봄으로써 이제 수학적 배경 지식을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기간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스쿨에는 어떤 강좌들이 개설이 되냐? 일단 필이라는 강좌인데요. 이 필이라는 강좌가 이제 필이 뜻이 채우다라는 뜻이죠. 채우다라는 뜻이고 그냥 개념을 채운다. 이런 의미에서 강좌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이나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형서랑 마찬가지로 각 단원의 핵심 유형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나 미적분 같은 과목들은 이제 수능 범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볼 수 있는 그러한 강좌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직접 다 작성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문제집을 풀 때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본인 풀이가 해설집 풀이랑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 이게 내 풀이로 하면은 만약에 답이 맞은 경우에도 내 풀이로 했을 때 답이 나오는데 왜 해설집 풀이랑 다르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대로 해설을 직접 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복습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복습 테스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는 매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여기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토요일, 요일 요 시간대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적분 1인데요. 요것도 앞에 대수 강좌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핵심 유형들 정리되어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 제가 직접 해설을 작성하고요. 또 복습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 그리고 대수 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수강을 하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수학 2 강좌인데요. 요 공통수학 2 강좌는 여기 보시면 중위권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중위권 대상. 대체로 공통수학 2도 뭐 중학교 때라든지 뭐 예비고 겨울방학이라든지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공통수학 2 개념이 기억나는 학생들은 대수나 미적분 1 요 과목을 하나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는 그냥 이제 문제집만 풀고 저한테 모르는 문제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차이점이 요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썸머스쿨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특히 선행이죠. 선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배워도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암기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을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원들이나 그런 데서 좀 진도 빼기에 급급해서 그냥 문제 풀이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이제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문제 풀이에서 좀 풀이 과정들을 다듬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암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풀이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방학 때 수학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수업 듣는 시간에 약 3배 이상 투자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뭐 2배 이상 정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시간 반씩 2타임이니까 한 7시간 정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21시간 정도 이제 문제풀이, 오롯이 혼자 공부하는 자습 시간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권장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수나 미적분 원 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을 다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자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보통 한 단원 진도를 나가면 과제 양이 약 120문제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따로 주는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 유형서도 과제로 좀 출제를 할 건데, 그럼 보통 시중 유형서가 문제집이 좀 많은 문제들은 한 단원에 80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80문제, 제가 드리는 과제 40문제 하면은 약 120문제죠. 그래서 120문제면은 뭐 학생들이 좀 천천히 풀어도 6시간이면 다 풉니다. 그래서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문제집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자기 수준보다 낮은 문제들을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1시간에 20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제 기준에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난이도면은 한 10문제를 풀면 실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틀리더라고요. 네, 그 정도 난이도가 적당하지, 만약에 본인이 막 20문제를 푸는데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리거나 혹은 다 맞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집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개념 설명, 이게 개념 설명을 그냥 대충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왜 나오고 이걸 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저는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는 강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먼저 문제를 풀어주고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주고 얘들아 밑에 문제 풀어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진 않거든요. 이제 항상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듬고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진행을 하고요. 약 10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단계 복습은 또 뒤에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제 과제장인데요. 과제는 이 단원별로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과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다 오답 문항 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단원 이제 숙제를 냈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검사해 보니까 1단원에 어떤 특정 유형을 많이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음 숙제를 낼 때 1단원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2주차 과제에 추가로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복습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테스트를 안 치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 과제를 풀면서 1단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이제 모르는 문제, 틀렸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저랑 첨삭을 하면서 2번째 복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복습 테스트를 치고 복습 테스트를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총 3번 정도, 최소 3번 정도의 복습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복습 테스트는 전 문항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엽적인 유형이라든지 너무 내신틱한 유형들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좀 근본적으로 그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뭐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된다든지 하는 정말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복습 테스트와 과제도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서머스쿨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들과 다른 여름방학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평소에 수업 준비를 할 때 뭐 제가 드리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좀 더 좋게,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심기일전해서 남들과 다른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